방송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소아청소년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 증상, 그리고 합병증, 그리고 소아청소년 비만의 치료 성공을 위한 마음 자세, 즉 정신적 태도, 그리고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들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아청소년 비만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한 영양장애다라고 기억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매년 그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인에서는 비만 진단 시에 절대 수치가 존재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별, 연령별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진단 방법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임상에서 이용하기 쉬운 비만도, 그리고 체질량 지수, 그리고 신장별 체중, 보통 요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체질량 지수, 많이 들어보셨을 영어 용어인데요. BMI, Body Mass Index,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체질량 지수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즉 체중을 킬로그램 단위로 했었을 때 그거를 분자로 한 다음에 키는 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BMI라고 하는데, 이 체질량 지수가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85에서 94.9, 100분위수는 과체중 또는 비만 위험군이라고 얘기하고요. 95, 100분위수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6세 이상, 만 6세 이상, 특히 청소년 비만 진단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에서는 25kg per 제곱미터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병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만이 생기는 경우를 병적 비만, 다른 비만이 전혀 없이 비만이 생기는 경우를 단순 비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비만 자체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 대사성 질환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심각한 건강장애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고 다소 힘들 수는 있지만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의 실패에 굴하지 않는 적극적이고도 낙관적인 마음과 태도가 비만 치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어쩌면 사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간이라든지 심장, 또 혈관, 내분비계, 생식샘 이런 곳에 지방이 쌓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내과적인 병증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비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소모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로리 섭취가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섭취 그리고 소모하고 있는 칼로리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비만 발생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시청을 너무 오랫동안 한다든지,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너무 오랫동안 한다든지, 비디오 게임, 또 비활동적인 생활, 요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부의 출입 같은 것도 이렇게 마음껏 안 되니까 비활동적인 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비만화되는 그런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비활동적인 생활 패턴 자체도 비만의 요소가 되고,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식,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잦은 외식 등에 의한 칼로리 섭취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새 이제 코로나 19 이후로 이 배달 음식 많이들 시켜 드시지 않습니까? 이 배달 음식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식,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이 다 배달 음식과 관련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각 가정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식이 패턴의 불균형에 의해서 비만이 어린 아이들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마치 유행병처럼, 코로나19처럼, 팬데믹처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에서의 비만은 우리 부모님의 비만과 또 강한 상관성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비만이면 우리 자녀분들의 80%,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쪽이 비만이면 자녀분 중에 40%,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비만이 아니면 7% 정도에서 비만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즉, 생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과체중이나 비만은 두뇌 손상, 특정 호르몬 이상,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증,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고, 특수한 질환,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 같은 질병에 있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비만은 원인 질병이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적 비만과 단순 비만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의 대부분의 비만은 원인 질환이 없는 단순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단순 비만인 경우에는 키가 나름 정상에 근접하게 자라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비만 아동들은 같은 연령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는 약간 큰 편이지만 사춘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즉 2차적인 성적 성숙이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성인에 있어서의 최종 키는 일반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결과값인데요. 남자애기나 여자애기들 모두에서 이 가슴 부위의 지방이 잘 축적이 되면서 유방이 좀 돌출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자애들에서는 이 치부에, 그러니까 생식기 주위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서 이 꼬추라고 하죠. 생식기가, 남성 생식기가 실제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런 이제 미용적인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 시기에 비만이 있으면 성인 시기에도 비만이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소아청소년 시기에 비만이 발생하면 심리사회적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미치게 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획득해야 될 자기존중감 등이 상당히 결여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소아비만이 증가함에 따라서 2형 당뇨병이 소아 시기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발생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추세에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비만이 지속되면 지방간,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또 이제 암을 비롯한 종양, 그리고 불임,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이 사회 부적응 현상 같은 여러 가지 병증들, 상황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명 단축까지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기억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치료 성공을 위한 마음 자세, 정신적 태도.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오늘 아주 강조를 드려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보자면 이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시기에 체중 감량이 결국은 성공적으로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신체는 자기 체중을 감지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메오스타시스 기능이 있는데 이 체중을 감량을 하면은 신체는 자기가 굶고 있다고 뇌가 판단을 해가지고 체내 대사량을 줄이고 지방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신체 작용의 방향을 바꾸어서 결국 요요 현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이 비만 상태의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강력한 경향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아청소년에서의 체중 조절도 얼마나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체중을 빼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어느 정도 쉽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의 유지에 거의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체중 감량 의지가 없는데 애는 별로 이렇게 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부모님이나 이 친척분들이 너 이거 이렇게 살찌면 안 된다 라고 꼭 하라고 해서 비만 치료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단기간에 확실하게 성공을 해야지 떳떳하게 보인다는 잘못된 생각. 비만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쫙 빼면 일단 성공해야지 뭔가 되는 것 같아. 뭐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후 사진을 내가 뭐 SNS에 올려가지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 이런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면 결과론적으로 실패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뭐 두 번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 너무 단기적이면서도 강박적인 계획의 수립. 이거는 부모님들도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너무 저희한테 그거 요청하시는 어머님들 너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 다가오니까 우리 애기 너무 뚱뚱하니까 그래도 수영장에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여행도 해야 되니까 벗은몸 보이면 애기가 좀 창피하니까 일단 요번 여름방학 때기 한두 달 사이에 한 10kg 빼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없으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니까요. 자, 네 번째 실패의 사례는 뭐냐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마음의 지원군이 없는 경우. 즉, 애기 혼자 알아서 부모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너 내가 이렇게 약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관리도 해주니까 영양 관리도 해주니까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해. 다 안 되면 네 책임이야.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살짝 빠지시는 경우, 이러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 번 실패했다고 두려워서 지레 포기하는 마음을 가진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사실은 다시 일으켜서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실패할 수는 있는데 조금씩 실패하면서 전진하는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두려워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는 자기가 게을러서 내가 뭐가 못나서 비만이 생겼다는 잘못된 어떤 자기 생각에 빠진 경우에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시도조차도 안 하게 되는,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진짜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들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법. 자,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체중 자체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서의 실내 생활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활동량이 부쩍 적어진 아이들의 성장과 비만 관리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 듣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거나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그런 이제 나쁜 습관에 익숙해지고 불규칙해진 식생활 어떤 패턴과 운동 부족이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들의 비만으로까지 고착화되기에 이른 것이죠. 이와 같은 어린 시기에 소아청소년 비만이 결국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은 거의 50에서
80%에 달하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서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 소아청소년들의 비만은 체내의, 신체 내의 지방세포 숫자 자체가 증가하는 거예요. 즉 지방세포 증식형 비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방이 축적된 상태는 다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각별한 그런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들 대부분이 사상체질의학적으로는 태음인 경향성이 매우 높은데요. 어릴 적에 찐 살은 크면서 키로 갈 거라는 이 잘못된 속설이 있는데 이 어릴 적에 찐 살은 키로 갈 거라는 이 잘못된 속설 자체가 오히려 비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고 결국은 성조숙증, 그리고 성장 방해, 그리고 성인형 비만, 그리고 대사증후군, 성인병이죠.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심각할 수가 있는데 여자애들은 이 비만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난임, 불임, 그리고 40, 50대 여성이 되었었을 때 여성암,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등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초의 단초가 되는 게 바로 비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심하고도 적극적인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소아청소년 비만은 정서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비만한 아기들은 또래 아이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되고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열등감을 갖기도 쉽고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점차 잃게 되고 자존감이 저하되어서 교우관계, 친구관계뿐 아니라 학습에서도 의욕을 잃게 되니까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합병증과 유사하지만 소아청소년 비만에서의 관리와 치료는 성인 비만과는 달리 소아청소년에서의 특징인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을 한의학적으로 관리할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인에서의 비만 관리는 체중 감량에 목적을 두지만 비만 아동에서는 체중의 감량이 아니라 비만도 감소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체중의 변화가 없더라도 키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날씬해져서 비만이 해소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비만한 아이들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저칼로리요법을 시행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 방법으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교정요법, 약물요법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호등 식이요법, 저는 이걸 좀 진료실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신호등 식이요법은 어린이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서 초록군, 노란군, 빨간군으로 일단 나누고 초록군은 섬유소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식품으로 대부분 채소들이 여기 속하기 때문에 제한 없이 많이 먹여도 됩니다. 노란군은 단백질을 포함해서 중간 정도 열량의 식품들, 과일 같은 게 대표적인데 정해진 양만 먹고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즉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빨간군은 열량이 매우 높은 기름진 음식이나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에 해당되고 가급적 이 빨간군에 해당되는 건 먹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체질적 경향성에 맞는 적절한 한약 복용, 예를 들어서 방풍통성산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심기음이라는 아주 또 좋은 처방이 있고 아까 제가 비만한 애기들은 태음인 애기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태음인 애기들의 비만 체질 개선을 위해서 태음 조이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또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리고 조이 승청탕이라는 또 체질 처방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억간산이란 그런 처방도 굉장히 잘 쓰고 그다음에 보중치수탕, 잘 붓는 애들은 보중치수탕 같은 약을 쓰는데 요런 이제 방통산이라든지 보중치수탕 이런 여러 가지 처방을 통해서 체중 관리 그리고 체형 관리는 비만 관리뿐 아니라 성장 증진에 있어서도 임상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중 조절 그리고 비만 치료에 있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 체형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특성 그리고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얼마나 자기 조절 능력, 즉 살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 치료 기간, 치료 성과가 결정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많이 질문 주시는 식단 역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표준 식단을 제시받는 것보다는 담당 한의사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아이에게 맞는 식단과 영양관리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비만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소아청소년을 양육하고 계신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적절한 체질적인 처방을 받으시면서 아이의 비만 관리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아이들의 비만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나 음식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늘 받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아청소년 시기는 성장과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열량의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성인과는 달리 연령이나 성별, 사춘기 진행, 신체 활동에 따라서 개별화되어서 맞춤화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죠. 이 균형 잡힌 새끼 식사를 잘 하고 아침은 거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소 그리고 적당량의 과일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음식 최대한 줄이고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좀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또 육류는 껍질보다는 이 살코기 부위를 좀 섭취하도록,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해조류와 생선류 섭취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잡곡밥이라든지 통밀류 같은 이 전곡류를 먹고 천천히 오래오래 입안에서 좀 씹도록 해주고, 식후에는 좀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눕지 않고 움직이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요. 열량이 많고 영양가는 낮은 이 가당 음료수, 예를 들어서 뭐 탄산 음료라든지 가당 우유 같은 거나 스낵 아니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같은 섭취는 최대한 제한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애기들 좋아하는 뭐 튀김이라든지 볶음 뭐 이런 거 대신에 찜이나 구이 같은 형태로 조리하는 여러 가지 저열량 조리법을 권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습관을 줄이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일상생활에서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이용 시간을 줄여주고 걷기, 그다음에 계단 이용하기, 그리고 집안일 거들기 같은 움직이는 습관부터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장려하는데요. 운동의 종류는 체력에 맞는 아기의 또 이렇게 소질이나 아니면 아기가 취향을 가지는 그런 것에 따라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아이가 직접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데요. 아주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운동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식욕이 감소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면 식욕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1시간 이내로 비만한 아이들한테는 운동 시간을 운동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이내로만 하도록 권장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대표적으로 뭐 걷기나 조깅하기, 뭐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이런 거나 아니면 근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스트레칭이 좀 골고루 포함된 운동이 좋은데요. 이 준비와 마무리 운동을 포함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 심박수가 좀 빨라지고 땀이 삐질삐질 이렇게 좀 나올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매주 최소한 한 3번, 적극적으로는 5번, 그리고 가급적인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비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운동 강도를 서서히 늘리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아이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물은 열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만 마셔서는 절대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살이 찌는 경우는 열량의 섭취가 열량의 소비보다 많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식사일기와 운동일기 작성해서 분석해보면 음식이나 간식의 섭취량이 많고 운동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마음껏 먹어도 운동만 열심히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햄버거 한 개의 칼로리가 270kcal 정도 되는데요. 이 칼로리 다 소모하기 위해서는 걷기, 자전거는 약 1시간 정도, 달리기는 30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한 540kcal 정도니까 걷기나 자전거는 한 2시간, 달리기는 1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 조절이 없는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소아청소년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 증상, 합병증, 그리고 소아청소년 비만의 치료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 그리고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들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